안녕하세요. 자, 문법 요소 보겠습니다. 문법 요소는 뭐 기타 등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높임법 볼 건데요. 높임법은 얼마나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좀 나왔는데 요즘에는 좀 안 나와요. 01년 수능, 05년 수능, 12년 6월, 14년 6월, 14년 수능, 15년 9월 나오고 이제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중세국어에도 높임 표현이 나와요. 그것도 어쨌든 높임법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거니까 이것도 높임법이라고 본다면 15년 수능, 16년 수능, 17년 9월, 18년 9월, 19년 9월 이렇게 해서 매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뭐 생각은 누구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실 높임법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거니까. 근데 정답률이 64, 뭐 78, 72, 79, 49, 6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0문제인데 12 안에도 5문제나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물론 뭐 모든 파트가 그렇겠지만 배우고 나면은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판단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형이 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이 높임법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구분하는 게 나와요. 보통 이제 대화를 주고 그 대화 속에서 어떤 높임법을 썼는지 구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은 우리가 대화에서는 그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필수 성분일지라도. 그러면 이제 주체나 객체 같은 것들이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생략되면. 근데 그거 생략된 것도 우리가 생각해서 이거는 어떤 높임이겠구나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은 이것들은 같은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따로 같이 나와요. 주체랑 상대랑 주체 객체 상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사실 여러 개가 섞이면은 이게 누구한테 걸려 있는 건지가 잘 안 보일 수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그 높임의 대상이 되는 거를 바꿔 보시면 안 높여도 되는 걸로 그러면은 이게 다 나머지 높이는 표현들이 다 바뀌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안 높여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사실 쉽게 판단하실 수 있거든요. 공부하고 나면 저 정도 정답률이 나올 만한 파트는 아니에요. 예. 뭐 앞에 했던 암긴 문장, 아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공부하면 쉽다고 얘기는 했지만 시간도 좀 걸리고 좀 까다롭긴 하거든요. 근데 이 높임 표현 같은 거는 그렇진 않으니까 공부해 놓으시면 정답률이 확 올라갈 겁니다. 이제 볼게요. 높임 표현에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어요. 이제 이거 두 개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주체를 높이냐 객체를 높이냐 이거고요. 상대 높이면 이제 말하는 상대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높여 낮추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주체 높이면 뭐냐면 문장의 주어, 즉 서술어가 나타낸 행위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사실 언제나 그랬듯이 이걸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판단하셔도 상관없긴 한데 주어의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하고 서술어의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시를 붙인다. 이게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라고 하죠. 높여야 할 대상과 관련된 특수한 어휘를 사용한다. 해서 뭐 이런 할머니께서 진지를 드신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거 몰라도 어떤 게 높임 표현인지 알 수 있잖아요. 뭐 이 깨서 이 진지 같은 경우에는 밥을 높인 거죠. 드신다 같은 경우에도 이 먹다의 높임 표현이 사실 이게 들다거든요. 그리고 이 들다의 씨도 붙인 거겠죠. 이게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뭐 위아래가 없는 놈이라서 이거 잘 모르겠다 봐도 그렇다면 이거를 동생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동생이 밥을 먹는다 해가지고 다 바뀌죠. 그러면 이제 바뀐 것들은 다 높임 표현이었던 거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간접 높임이 있는데요. 이 간접 높임은 주체 높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따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주체와 관련된 신체, 사물, 생각 등을 높여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주체를 높인다는 거죠. 자, 선생님은 키가 크십니다라는 게 있으면은 이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죠. 서술절이죠. 우리는 이거 배웠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키가 크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크십니다는 사실 키를 높이고 있는 거죠. 근데 키는 그냥 신체일 뿐인데 키를 높이는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체가 선생님의 키이기 때문에 높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를 높임으로써 선생님을 높여주는 거죠.
뭐 이런 걸 뭐 너무 당연하게 알 거라 생각하는데 엄마는 걱정이 많으시다도 역시나 이게 걱정이 엄마의 생각이니까 이걸 높여서 이걸 높이는 거죠. 이런 걸 설명하는 것조차 사실은 좀 부끄럽긴 한데 교장 선생님 호나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것도 호나 말씀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높이는 거죠. 근데 이게 계시겠습니다까지는 안 쓰는 거죠. 이게 어울리는 그 어휘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뭐 따로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과잉 간접 높임이 있어요. 너무 심하게 높인다는 거죠. 안 높여도 되는 대상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많이 듣죠. 손님 커피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이게 커피 가면 이제 알바가 이제 커피 나오면은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커피는 나오시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커피 나왔습니다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과하게 높였다고 해서 이제 그 지양해야 되는 표현인 거죠. 근데 이거부터는 약간 여담이긴 한데 사실 이게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는 높이고 어디부터는 안 높여도 되느냐. 사실 손님도 높여야 되는 대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높여서 손님을 높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립국어원에서 누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국립국어원에 뭐라고 질문했냐면 누가 이게 그 주체의 소유물은 높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커피의 소유가 손님의 소유물 아니냐. 왜냐면 손님이 선결제를 했고 이게 커피가 나왔을 이 당시에는 이미 커피는 손님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손님 커피가 맞으니까 높여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이제 국립국어원이 그 기준이 뭐 법적인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상황이나 상식에 따라서 높이고 낮추면 된다라고 이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물론 이제 국립국어원의 설명이 꼭 우리 수능의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17년 수능에는 국립국어원 설명하고 반대로 수능이 나왔었죠. 국립국어원이 나중에 바꾸고.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기준은 없다라는 거죠. 뭐 아무도 기준을 궁금해하진 않는데 이제 저만 이걸 좀 궁금했어요. 왜 이건 안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되고 이게 기준이 뭐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기준은 없대요. 그리고 시험에 이게 간접 높임이 한 번 나왔었는데 누구라도 알 수 있게끔 나왔거든요. 시험에는 되게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 저만 하고 있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압점법 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지금은 많이 안 지켜지고 있는 거라서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온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교과서에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이게 보통 잘 안 쓰는 게 이거 군대에서 좀 많이 옛날에 썼거든요. 지금은 군대에서도 안 쓴다고 알고 있는데 군대에서 사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회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거 사적인 관계에서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 할 때는 안 쓰고 그러니까 학교나 뭐 직장생활, 뭐 군대 당연히 안 쓰는 건데 예전에는 이거 썼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군대 가서 누가 쓰라고 하면 내가 네 가족이냐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군생활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자, 주체가 청자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경우에 높임을 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대화를 보면요,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한테 네 고모 어디 갔니? 라고 물어보면 손자가 네 고모는 아까 시장 갔어요 라고 한다면은 이게 사실 고모는 손자보다는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높여야 되는데 가셨어요 라고. 근데 이 듣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고모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모를 그냥 낮춘다라는 거죠. 이게 압점법에 따르는 거예요. 근데 압점법에 따르지 않고 그냥 가셨어요 해도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꼭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지킨다고 해도 이거는 가족이나 사제지간 같은 사적인 관계에서 쓰지 사회에서는 안 쓴다. 그래요. 거의 쓸 일이 잘 없겠죠. 넘어갈게요. 객체 높임입니다.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을 높이는 방법인데 대상인 부사어의 높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거나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는 건데 역시나 이걸로 볼 게 아니라 자, 철수가 선생님께 책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자, 드렸다의 주체가 되는 건 드린 사람 누구예요? 철수죠. 그래서 주체는 철수고 드림을 당한 사람 선생님이죠. 그래서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객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높이고 있잖아요. 이건 누구 높임인가? 이거는 객체 높임이죠. 철수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 모시고 온 사람 누구예요? 모시고 온 사람은 철수기 때문에 주체는 철수고 모심을 당한 사람 할머니죠. 그래서 할머니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모시고는 객체 높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상대 높임인데 상대 높임은 그 말하는 상대를 높일 거냐 낮출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종결 어미를 통해서 나타내는데 이게 좀 짜증나죠. 이게 시험에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6개로 구분되거든요. 이거 구분해서 물어본 적 없어요. 앞으로도 제가 볼 때 물어볼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나눠져서 우리가 막 생각해서 높임법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격식체와 비격식체 정도는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격식체는 뭐 말 그대로 좀 격식 있게 쓰는 거고, 비격식체는 좀 격식 없는 사이에서 쓰는 거죠. 근데 그래도 이거 나왔을 때 혹시 나온다면 우리가 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교과서에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맞긴 해요. 수능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들어는 놓읍시다. 예. 또 내가 다 책임을 질 수 없잖아요. 나오면 어떡할 거야. 자, 하십시오체입니다. 하십시오체는 합쇼체라고도 하는데 완전 그냥 높이는 거죠. 아주 높임. 그래서 뭐 손님 같은 사람한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하오체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안 써요. 왜냐면 제가 일단 제 나이나 학생 나이에서는 잘 거의 쓸 일이 없죠. 예사 높임인데 이제 그만 집에 가오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쓰겠어요.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약간 노부부 사이에서 뭐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제 그만 집에 가오 뭐 하거나, 아니면 할아버지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제 집에 가오 뭐 이렇게 쓰는 걸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봐서 아는 거지 이걸 저 하오체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하계체도 사실은 이게 예사 낮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관계에서 낮추는 정도. 그러니까 뭐 정서방 밥 먹고 가게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인이나 장모가 뭐 사위가 막 그렇게 편한 상대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남의 자식이니까. 그래서 약간 예사로 낮추는 거죠. 그래서 정서방 밥 먹고 가게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써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나왔을 때 충분히 떠올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럴 때 쓰겠죠. 헤라체는 뭐 그냥 아주 낮춤이라 해서 그냥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거고요. 비격식체는 해요체랑 해체가 있는데, 해요체는 그러니까 요자 붙이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해체는 그냥 해라 빼고 그냥 해로 끝내는 거죠. 이 차이예요.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게 주어질 테니까 그걸 보고 푸시면 돼요. 개념은 이게 끝이에요.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자, 01년 수능입니다. 57번. 이게 옛날에 60번까지 있을 때죠. 이 되게 옛날 문제긴 한데. 자, 그러니까 위대한 이중생이만 없어지고 볼 지경이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할 수밖에 없습죠. 이게 뭡니까? 이거 없습죠. 이거 언제 쓰죠? 이게 약간 되게 아랫사람이 약간 윗사람한테 약간 아이고 셋내가 그렇습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높은 사람한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기의 대화에서 상대방을 높이는 정도가 기억과 같은 거는 많이 높인 거죠. 그래서 어서 오십시오 뭘 드릴까요?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이게 다 지금 요자 쓰는 거죠. 누구시더라? 뒷집에 살던 그거만 많이 컸네. 이건 높임도 아니고. 동생은 잘 있죠? 해서 다 높인 거긴 한데 어서 오십시오 이게 손님한테 하는 거니까 되게 높인 거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이게 왜 제가 그냥 이렇게 풀었냐면 이때는 지금보다 시간은 조금 길고 문제수가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되게 빨리 풀 때고 그 문법도 많이 안 나올 때라서 문법적인 지식으로 풀 때가 아니라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많이 풀 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푼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문법적인 지식으로 푼다라면 옛날에 냈던 의도와는 좀 다르게 푸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말씀은 드리는데 없습지요잖아요. 그래서 이 비읍지요가 뭐냐면은 하십시오 체에 들어가요. 이거는 이게 요자를 붙인 게 아니잖아요. 없습지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그냥 쓰는 거예요. 이건 어미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서 오십시오잖아요. 근데 뭘 드릴까? 이거는 뭘 드릴까에다가 요자를 붙인 거죠. 그리고 이 혹시 저 모르시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시가 들어가서 그렇지 이게 원래 혹시 나 모르겠어? 이건데 이게 요자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그 해요체겠죠. 누구시더라? 뒷집에 살던 꼬마 많이 컸네. 이거는 그 예사 낮춤이에요. 이 뭐 이런 것까지 그 구분할 필요는 없고, 내 동생 잘 있죠? 이거는 있지에 요를 붙인 거죠.
동생은 잘 있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요를 붙인 거죠. 이건 다 해요체예요. 근데 이거는 하십시오체겠죠. 예, 이렇게 풀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시간 풀면 이 60문제 다 못 풀고 이때 한 4, 5등급 나오겠죠.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푸시는 거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혹시 너무 대충 푸는 거 아니야 라고 할까봐 하는데 이때는 제가 풀던 수능이라서 사실 제가 0105 이때거든요. 네, 이렇게 풀었어요.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때는. 자, 05년 6월달 13번 문제인데요. 자, 보기 기억 디귿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인물은 이거 별로 안 어렵죠. 이게 주체막 대상 이렇게 있는데, 자, 할아버지께서 시장에 가신다. 이거 무슨 높임입니까? 시장에 가는 사람 누구죠? 가는 사람 할아버지니까 이거 주체 높임이죠. 영수가 어머니께 선물을 드린다. 이거 드리는 주체는 영수인데 지금 받는 거는 어머니죠. 그래서 이거는 객체 높임이죠. 자, 할머니께서 지금 도착하셨어요. 이제 도착한 주체는 누굽니까? 할머니죠. 그리고 지금 요자를 쓰고 있죠. 이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얘기를 듣는 사람이 나보다 높은 것 같죠? 그러니까 요자를 붙였겠죠. 그래서 이게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는 정도입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이거는 다 해서 듣는 사람을 높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 높임은 아니에요. 그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듣는 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다 안 되고요. 이 중에서 고르는 건데 주체 대상 이거겠죠. 5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정답률은 그나마 뭐 얘가 많이 틀렸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틀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틀리지도 않았고 넘어갈게요. 자, 14년 이거 요즘 문제는 아니고 뭐 어쨌든 문법이 많이 나올 때 문제죠. 14년 6월 달인데 자, 보기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많이 틀렸네요. 자, 이거 보기 있는데 보기는 이게 그냥 높임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만약에 알고 있으면 뭐 안 봐도 상관없겠죠.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해서 이제 설명 막 나오고 그거 찾으라는 거죠. 자,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는구나. 자, 기억은 뭐예요? 능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말도 안 되죠. 뭐 동생이 누나가 대가리에 총 맞지 않고서야 동생을 높일 이유가 없겠죠. 자, 누나밖에 없어.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니는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계시는 게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계심을 당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이거는 주체 높임이죠. 객체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저녁 안 먹었지? 아버지께 전화드리고 얼른 나가자. 뭡니까? 디귿은 깨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아버지께 전화드리고 얼른 나가자. 자, 전화드리고 얼른 나가자가 우리 행동의 주체잖아요. 근데 전화를 드리는 게 누구예요? 우리겠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중에 누가 하나가 걸긴 하겠지만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전화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아니라 객체죠. 이것도 아니에요. 예. 무슨 일인데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시다.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자, 두 개를 읽었네. 리을은 깨서를 사용해 객체는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는데 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 한 겁니까?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거죠. 이거는 주체죠. 예. 뭡니까? 이거 할머니 모시고 이거는 미음은 모시다를 사용하는 객체는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할머니 모시고 할머니는 모심을 당하는 거니까 객체 맞죠? 이게 정답이겠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이거는 주체가 누구겠어요? 이제는 뭐 아버지 포함해서 뭐 동생 누나 다겠죠? 우리가 할머니를 모시고 가는 거니까 별로 어렵진 않죠. 그러니까 이 다 보통 약간 요런 유형이에요. 대화 속에서 주체 객체 찾는 거. 여기에다 이제 조금 어려운 거 들어가면 상대까지 물어보겠죠. 근데 이게 정답률을 보면 뭐가 오답률이 제일 높냐면요. 이 3번 선지거든요. 3번 선지 이거 뭐예요? 디귿이죠. 저녁 안 먹었지? 아버지께 전화드리고 얼른 나가자. 여기서 왜 많이 틀린 것 같냐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주체가 생략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주체가 생략돼 있으니까 뭐가 주체인지 모르고 이거를 주체라고 본 것 같아요. 예. 그 생략되어 있는 문장 성분도 잘 살려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14년 수능 A형 15번입니다. 153번의 보기의 기역, 니은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78%네요. 우리말에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 종결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휘로 높인 거 찾으라는 거죠. 자, 주체를 높이는 용언. 예.
객체를 높이는 용언, 뭐 이건 주체 높이면 객체 높이겠죠.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예, 아예 그냥 그 어휘를 쓴 거.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이건 뭐죠? 이거 간접 높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기억니은 뭐죠 이게? 주체 높이는 거랑 간접 높임한 거.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그분 일단 높인 거죠. 그 아예 높여야 할 인물 직접 높인 거고, 성함은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인 거겠죠. 이거는 니은은 맞고 이거는 관련된 거 아니죠. 이거니까. 누나는 엿줄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이거 엿줬다는 그 객체를 높이는 거죠. 어쨌든 할머니를 높이는 거니까. 그리고 이 댁은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거죠. 이건 니은이고 이거는 뭡니까? 이거 두 번째 거겠죠. 이것도 아니죠.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씨를 잘 잡수신다. 해서 연세는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거죠. 이건 니은이고, 할머니께서는 이건 뭐 그 조사고, 잘 잡수신다. 이 잡수신다. 잡수는 거는 주체가 누굽니까? 할머니니까 잡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주체를 높이는 용언이네요. 니은. 이거 3번이네요. 답. 그래서 답 3번. 뒤에 건 안 봐도 되는데 봐야죠. 자,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자, 모시고 이거는 뭐죠? 부모님을 모시는 거니까 이거 객이겠죠? 이거네요. 진짜 안 봐도 되죠?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뭡니까? 이거 주무신다 밖에 없네요. 잠깐만요. 이걸 생각해보니까 이거 부모님이 그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인 거겠죠? 부모. 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부모를 모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시니까 주무신다. 이거니까 뭡니까? 주무시는 거 주체는 어머니잖아요. 이건 주체 높임이겠죠. 이거 기억만 썼네요. 그래서 3번이죠. 뭐 특별히 많이 틀리고 그런 건 없어요. 다 비슷하게 틀렸네요. 이거 구분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15년 9월 B형 13번입니다. 보기엔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와, 이거 1등이었네요. 72%인데 1등이면 이게 1등급 컷이 되게 높았겠죠. 이게 등급 컷이 몇이냐면 100이었어요. 2등급이 97이고.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끝난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등급 컷이 높은 게 안 좋아요. 자, 대화 볼게요. 0이, 자, 경준아,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든 과제 발표는 네가 주도해서 준비하시라고 하셔. 준비하시라고 하죠. 자, 주체가 경준이므로 준비하라고로 바꿔 말해야 한다. 그렇죠. 왜냐면은 준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체가 니가잖아요. 니가가 누구죠? 경준이죠. 예.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경준인데 준비하시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죠. 준비하라고 하는 게 맞겠죠. 틀렸죠. 시인 속의 모든 과제 말이지.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이 쓰셨니? 자, 이건 뭐죠? 주어가 말씀이므로 있었니로 바꿔 말해야 한다. 이 말씀은 선생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 높여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좀 말씀 있었니라고 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바꿔보세요. 말씀하셨니? 이로 바꾼다면은, 말씀하셨니는 안 어색하죠. 말씀했니? 이건 이상하잖아요. 사실 말씀 있었니? 이것도 이상하긴 한데, 만약에 그게 나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게 한번 바꿔보세요. 말씀하셨니가 훨씬 자연스럽겠죠. 아니, 그건 시간이 날 때 네가 직접 선생님께 물어서 알아봐. 윗사람인 선생님께 묻는 것이므로 여쭤서로 바꿔 말해야 하는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이것도 틀렸죠. 있었니로 아니죠. 틀렸으니까 맞는 거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답 2번이네요. 그래서 뒤에 거 안 봐도 되는데 볼게요.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시가 자기의 예송시라고 말했잖아 했는데, 자, 리을에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김소월의 시가 당신의 예송시라고 주체가 선생님으로 예송시라고 말씀하셨잖아. 일단 말씀하셨잖아. 너무 당연하고요. 이거를 당신의로 바꾸는 게 맞느냐, 이거를 제일 많이 틀렸거든요. 20%로. 이게 정답이 72가 이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뭐 2, 3, 1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다 틀렸는데 이게 당신이라고 하는 게 어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래 씨가 당신의,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 표현 잘 안 하죠.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국어체로 잘 안 하지. 예. 사실 자기들끼리 있는데, 야, 그 새끼가
지 애송씨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많이 하지 않나요? 예. 굳이 당신이라고 하나? 이게 영희가 더 이상한 것 같은데. 예.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현실성이 없어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웠던 겁니다.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게 당신을 이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게 야 당신 뭐야 뭐 이러면서 낮추는 식으로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당신은 높임 표현이 더 많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요. 한번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사전을 보면요. 듣는 일을 가리키는 2층 대명사에서 일을 한 사람이 당신이요 뭐 이렇게 하고 부부사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거죠. 이것도 높인 거고요. 당신 뭐 직장에서 피곤하시죠? 이것도 높인 거고 문어체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르는 2인칭도 당신이 꼭 알아야 이것도 높인 거고요.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거죠. 4번 맞서 싸울 때 상대편을 낮잡아 이르는 거 이때는 낮춘 거죠. 당신 뭔데 참견이야 이렇게. 근데 자기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 이거예요. 이게 좀 많이 나와요 시험에.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서를 소중히 다루셨다. 이게 잘 안 쓰죠 사실. 예, 이거 땡겨와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강자가 약자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그 우리 그때도 썼잖아요. 대명사 할 때도 이게 2인칭이라고. 예, 2인칭이 아니라 이거 3인칭이라고 썼죠. 죄기 대명사로. 그래서 그때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는 겁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높임 표현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12년에 나왔던 비문학이거든요. 이건 그냥 읽어보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읽는 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어쨌든 그 평가원에서 냈던 문제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죠. 요즘 세트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